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벌이는 여러 가지의 신경전 사이에 이제 청와대도 개입돼 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개입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뭐 내일 모레면 그만둘 텐데 그 사람까지도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 패턴, 이걸 분석하는 틀, 시각,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의 행동을 보면 여기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왜 그러냐? 두 사람 다 2022년에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을 분석하시면 아마 대략은 맞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놓고 청와대와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근데 그 이견이 뭐 어느 사람은 정면 충돌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큰 흐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다는 인사안은 둘이 일치하는데, 그 중에 몇몇 또는 한두 군데 정도의 어떤 후속 인사나 뭐 이런 곳에서 이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은 똑같고 강론에서 약간의 이견을 보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본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처음부터 청와대의 총대를 매는 검찰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 그걸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얘기, 그 법무부 장관의 임무가 무엇이다 하는 얘기는 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윤석열 검찰팀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하는 세 갈래 수사,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임무를 띠고 특파된 겁니다, 일종의. 그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이런 청와대의 미션, 이것을 내가 파서블, 임파서블이 아니고 파서블,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거고요. 그래서 내려갔고, 근데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짜놓은 저 윤석열 검찰팀의 수사 대상인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들이 짜놓은,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짜놓은 그 인사안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로 마음을 본인이 먹은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 안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거 한두 개 정도는 좀 내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닌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황희석 인권국장을 검찰국장으로 보낸다 하는 부분, 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재 드러난 건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까지는 좀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민변 출신을 그 검사로 임명해서 갑자기 검사장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을 뭐 검찰국장으로 보낸다든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아니면 뭐 이제 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인 이성윤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내는 데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대학 후배를 여기다 보내고, 그러면 더군다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하는 조국 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검찰국장 시절에 대검에다가 했던 사람인데, 이건 너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역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러니까 총론보다는 강론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죠. 짐작만 할 뿐이죠. 저는 아마도 너무 심하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의 제기를 저는 했을 것으로 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건 완전히 제 짐작입니다. 중앙지검장을 바꾸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대검의 공공수사부장과
그 다음에 반부패부장까지 바꾸는 문제. 그렇게 되면 너무나 이건 학살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자. 약간 정무적 고려를 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그리고 5선 아닙니까? 5선 의원이면 무슨 초선 의원이 뭘 어떻게 하듯이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 이런 것도 저는 감안했으리라고 보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진상은 현재 드러나지 않았는데 제 짐작일 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청와대의 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일부 한두 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킨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견이 원래부터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거기에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본인의 서울시장 그 경선을 의식한 거죠. 근데 이 경선을 내가 그걸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움직임을 볼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 기준이 본인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고 상대적인 기준이었다. 박영선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요. 성탄절. 뭐 구로구에 이 사람이 가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자기 지역구니까.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거기 가서 윤건영 이 당시에는 국정상황실장이었고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청와대에. 그만두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거기에 같이 갔다가 누구누구를 만나냐? 구로구청장, 구로구의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고 윤건영 씨도 물론 같이 참석했죠. 그러고 나서 끝나고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윤건영 씨를 소개해 줍니다. 사전선거운동이죠. 왜냐하면 윤건영 씨가 그때 구로을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 주는 겁니다. 구로구청장 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그 구로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을 통합적으로 윤건영 씨한테 소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에 또다시 구로구 성당에 갑니다. 남편하고 같이 부부가 함께 참석합니다. 성당에 가는 거 제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고 뭐 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또 윤건영 씨가 갑니다. 이번에는 12월 25일 날 소개해줬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구로구 의회 의장 뭐 이 사람도 물론 구의원이죠. 구의원. 근데 이 사람도 12월 25일 시의원 구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했는지는 현재 불투명하지만 아마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로구의 의장, 그 다음에 새마을검고 이사장 등 7명. 아마 이 7명은 제가 보건대는 구로을에서 지역 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지라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표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자기 당원이기도 하고 당원의 핵심 간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윤건영 씨한테 그냥 시쳇말로 하면 상납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새로 구로을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니까 도와주세요. 그동안에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도와주세요. 라고 확실하게 윤건영 실장한테 눈도장을 찍은 거죠. 왜? 윤건영 실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럼 문 대통령의 복심한테 박영선 장관은 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뒀을까? 그거는 바로 문 대통령의 복심 그리고 문 대통령 주변의 친문 인사들한테 눈도장을 찍는 겁니다. 왜? 2022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뻔히 보고 있는 추미애 장관 급했죠. 지금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박영선을 의식해서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설령 이만큼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만큼 덜어내고 문재인 코드에 맞출 수밖에 없다. 평상시 추미애 장관의 그 특성, 스타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영선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무슨 얘기냐?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경선 경쟁자로 유력시되는 사람
박영선, 추미애입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나오겠죠. 그러나 어차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3선을 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 민주당의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아주 강력한 두 주자가 추미애, 박영선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묘하게 장관이 됐습니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이 중에 법무부 장관은 훨씬 더 언론에 각광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견제를 받는 자리일 수도 있죠. 지금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지원, 지지, 이게 상당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긍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탄압을 가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 태도,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제 그것을 추미애, 윤석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긴장, 이걸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윤석열과 맞붙는 것이 불편하죠. 표를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감하게 그쪽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친문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2022년에 결국 경선을 좌우하는 것은 핵심 이 뭉터기 표입니다. 뭉터기 표. 그럼 민주당에서 뭉터기 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친문이다. 과거 친노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친문 세력.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지 않고서는 경선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윤건영을 통해서 박영선 장관은 윤건영을 통해서 친문 세력을 상당수 흡수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걸 흡수 못하고 있다? 그러면 2022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여기서도 제 추정입니다. 윤건영 실장과 박영선 장관 사이에는 그런 그 무언의 공감대 내지는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윤건영 실장 당신한테 이걸 이렇게 나의 모든 지지세와 뭐 이런 것들을 넘겨주면 당신은 대신 그 친문의 핵심들을 나한테 붙여주시오. 원래 정치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현부담을 안고서라도 윤건영 씨를 도와준 겁니다. 반대급부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거죠. 반대급부 때문에. 그 반대급부를 이미 저는 받았을 수도 있다. 내지는 아니면 약속을 받았을 수 있다. 2022년 서울시장 경선 임박해서 그때는 이제 윤건영 씨가 아마도 뭐 가능성이 높죠. 국회의원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전히 국회의원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그 위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친문 세력을 동원해서 박영선 후보, 서울시장 경선 후보,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영선 후보가 그 2022년 당시의 추미애 후보를 누를 수가 있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의 최근 움직임은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박영선, 친문, 이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조금 본인의 소신을 접더라도 이 즈음에서 나한테 제일 유리한 것이 뭐냐 할 때 본인은 바로 친문의 눈에 드는 것, 이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압박, 뭐 인사를 그렇게 해놓고 아마 이번 달 1월달 내로 또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할 겁니다. 그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는 핵심이 결국은 세 가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조국 전 일가 비리에 이제 뭐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다 나머지 수사, 요 세 가지 수사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원 2차 대학살, 먼저 보니 보복인사 1차 학살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2차 대학살.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사팀을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그런 중간간부급 인사를 또 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하는 걸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그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친문 세력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2022년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고 당내 경선에서. 물론 이것이 아마 서울 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은 당내 경선이죠. 근데 그 당내 경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박영선 장관이 지금 윤건영 씨를 앞세워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그 다른 쪽 친문을 향해서 지금 구애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분석하는 제1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엔 2022년까지 아마 추미애 장관은 열심히 이런 친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 정무적으로 잘 조율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역풍을 반드시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추미애 장관은 그거보다 당장 발등에 불을 먼저 끄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박영선 장관의 친문 접근 이거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본인이 그에 버금가는 그 친문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경쟁이 시작됐고 그것은 곧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